자, 조직학 비대면 10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가게 될 저희 단원은 심혈관계입니다. 자, 심장과 혈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심혈관계의 목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목적. 자, 심장에서 허파로, 심장에서 우리의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것이 누구다? 심장이에요. 펌프. 그래서 이렇게 혈액 순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왜 펌프를 해서 피를 돌리느냐? 자, 이유는 산소나 영양분, 그리고 호르몬, 면역 세포들을 온몸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순환에는 두 가지 순환이 있어요.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은 온몸 순환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대사 노폐물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부터 제거해요. 그래서 온몸 순환을 보시게 되면 이 뒤에 자세히 나오게 될 거지만 이런 산소나 영양분 좋은 것들은 온몸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나 찌꺼기,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순환을 돌리느냐? 허파 순환을 돌려요. 그래서 허파 순환을 돌고 나면 다시 산소가 가득 찬, 영양분이 가득 찬 혈액을 또 어디로?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온몸 순환을 하게 되고 또 더러워진 것은 다시 허파 순환.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혈액은 우리 몸 36.5도 이 체온 조절에 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목적, 심장은 일종의 혈액의 펌프다. 그래서 심장이 뛰어요.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내보내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자, 동맥과 소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에요, 동맥.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 온몸의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펌프질을 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자, 근데 모세혈관 쪽으로 가게 되면 단면적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뭘 하게 되느냐? 온몸에 있는 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소나 영양분들을 받아가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을 다시 혈액이 받아서 정맥 쪽으로 가지고 와요. 자, 정맥과 소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자, 나가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심장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오른심방. 위쪽에 있는 것이 다 심방이에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은 좌심방. 요거예요, 요거. 자, 오른심방과 왼쪽에 있는 왼쪽 심방, 왼심방. 아래쪽에 있는 거는 심실이에요.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심실, 왼쪽에 있으면 왼심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판막들이 존재해요. 판막.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혈액이 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갔다가 자, 폐동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역류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판막이 존재해요. 총 4군데의 판막이 존재하고요. 자, 어디에 존재하느냐? 오른쪽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 자, 그 다음에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어디로 가냐면 대동맥으로 가요. 근데 이때도 지금 혈액이 뒤집어서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도 하나. 자, 그 다음에 우심실은 폐동맥으로 가게 돼요. 폐동맥. 자, 그래서 폐동맥으로 갈 때도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막 4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대정맥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심장은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근육성 조직이에요. 근육.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장의 펌프질은 근육성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지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뭐였어요? 오른심방.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오른심실. 자, 왼쪽 왼심방, 아래쪽 왼심실. 그래서 4개의 방이고요. 이 가운데의 정중앙에 있는 정중선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조금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먹만한 크기로 성인의 무게는 한 200에서 300g 정도 됩니다. 자, 이러한 심장의 또 구조, 심장의 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제일 안쪽에 심장 속막, 엔도카디움. 그 다음에 심장 근육층, 마이오카디움. 그리고 제일 바깥에 에피카디움, 심장 바깥층. 그리고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페리카디움도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그림으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엔도카디움은 심장 속막으로 얇고 강한 막. 심장 근육층은 제일 두꺼운 층이에요. 근육층으로 뼈대 근육과 유사한 가로무늬근. 그리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인볼룬터리한 머슬이에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제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제 멋대로근. 그 다음에 심장 바깥층은 심낭, 페리카디움과 연속이 돼요. 자, 심낭이라는 것도 그림으로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 자,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심장의 층, 근육층, 뭐 심장 속막, 그 다음에 심장의 바깥막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안쪽이 심내막, 심장 속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얇고 강한 막. 아까 엔도카디움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근육층, 심근층. 마이오카디움이라고 했던 것이 이 부분이고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에피카디움이라고 해서 심장 바깥막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심낭과 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낭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뒤쪽에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에 액체가 있는 심막강.
다른 말로 심장막 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이 중피라고 하는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에서 윤활제 같은 액체가 조금 흘러요. 자, 그 부분이 흐르고요. 자,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막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자, 요게 내장 쪽에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내장 쪽 바깥막. 자, 요거는 섬유성 바깥막.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에피카디움이 이 부분인데 심낭과 연속이 된다라고 한 게 이 뒷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심장의 이 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개의 심장 바깥막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심낭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 사이에 보면은 두 겹의 심장 바깥막 사이 공간에 심장막 안 액체가 흐르고 있는 그 부분 페리카디알 캐비티라고 해서 지금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빈 공간 이 부분에 액체를 분비해줘요. 이 심장막 안을 덮고 있는 중피라고 하는 이 내피세포 거기서 액체를 분비해서 윤활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플루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플루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요 심장막 안이고요. 여기에서는 심막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거예요. 심막강 페리카디얼 캐비티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플루이드라고 해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비가 되고요. 자, 요게 지금 안쪽이랑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세랄 페리카디움 그 다음에 여기가 파리에탈 페리카디움 그래서 이게 벽 쪽 심장 바깥막 뭐 이런 내장 쪽 심장 바깥막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바깥쪽 심막, 여기는 안쪽 심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비세랄 페리카디움 여기가 파리에탈 페리카디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페리카디알 캐비티 심장 막안 페리카디알 캐비티 심장 막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처음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또 있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용어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로 통일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심장 속막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엔도카디움. 그리고 근육층이 있었죠. 심장 근육층 마이오카디움. 제일 두껍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자, 여기가 지금 에피카디움 심장 바깥막.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심장마간이라고 해서 페리카디알 캐비티 여기서 윤활제 역할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바깥에 보면은 우리가 파리에탈 페리카디움이라고 했던 어떤 벽 쪽 심장막 혹은 벽 쪽 심장 바깥막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섬유성 심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렇게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용어 통일을 하자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속마, 중간마, 바깥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자, 심방과 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방은요, 혈액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자, 심방은 혈액이 들어온다. 자,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들어와요? 자, 정맥으로부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부위예요. 어디로 내보낸다? 동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자,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면 심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뭐 허파 순환을 할 수도 있고요. 온몸 순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뭐 좌심실에서 나갈 수도 있고 우심실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심실은 무조건 혈액을 내보내는 스타트의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심방은요, 무조건 마지막으로 혈액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오른쪽 심실이고 오른쪽 심방이에요. 그리고 왼쪽 심방, 왼쪽 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심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 온몸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오른심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 허파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파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모든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자, 왼 심방으로도 혈액이 들어오고요. 오른 심방으로도 혈액이 들어와요. 자, 어디서부터? 정맥으로부터 들어와요. 근데 어느 정맥인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어쨌거나 정맥으로부터 혈액이 들어오고, 자, 이 오른 심실을 거쳐서 허파 동맥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동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왼심실 심방에서부터 혈액이 또 들어오게 되면 왼심실은 또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왼심실은 아까 대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또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이따 가서 허파순환과 온몸 순환에 대해서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장 속막에 보시게 되면 심장 전도를 위해서 프루키니에 세포가 존재해요. 다른 말은 퍼킨즈 셀이라고도 하죠. 프루키니에 셀. 자, 심장 속막에서 일어나는 율동적인 수축의 순서가 있어요. 자, 그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장은 내 맘대로 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인 흥분을 이렇게 유발해 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셀이 존재해야 된다.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굴심방 결절이에요. SA 노드. 위치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굴심방 결절에서 자발적인 흥분이 발생을 하면 그 흥분을 누구에게로 전달한다? 결절 사이로 인터노달 패스웨이 결절 사이로를 지나 누구에게로 간다? AV 노드라고 해서 방실 결절로 들어가요. 자, 방실 결절에서 히스 번들이라고 해서 히스 속 혹은
히스 번들 요쪽으로 전달을 하면 얘는 또 누구랑 연결을 하고 있느냐? left 그리고 right 번들 브랜치라고 해서 좌우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ight 번들 브랜치, left 번들 브랜치로 해서 이렇게 좌우 다발, 오른쪽 다발, 왼쪽 다발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자극을 어디다 전달하느냐? 프루키니의 섬유로 자극이 전달이 되면 자, 여기 수축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실, 심방까지 모든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그게 앞쪽에 속막에 있는 어떤 층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중가층 여기서는 심장 근육층이 있었어요. 심장에는 독특한 구조인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하는 사이 원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로 인해서 심장 근육 세포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 원반에는 부착이음, 부착 반점, 그리고 틈새 이음과 같은 구조물이 존재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착 이음, 부착 반점 이런 것들은 연결해 주는 거고 틈새 이음은 가운데 뻥 뚫린 통로 같은 거죠. 그래서 사이 원반 사이에 존재하고 심장의 전기적 전도를 담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온들이 이동을 해서 수축을 하거나 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근은 가로무늬 근이에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해요. 지선과 지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하고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수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우리가 가로무늬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카디악 머슬에 있는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해서 이 심근 세포들, 심장 근육 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조직학적인 그림에서도 이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심장 근육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이. 자,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 틈새이음, 갭정션도 있고 뭐 대모조, 부착이음이죠. 그 다음에 뭐 부착 반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도 지금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갭정션, 틈새 이음이랑 부착 반접을 이 심장 근육에서 볼 수 있는데 카디악 머슬 파이버라고 해서 요게 이제 부착 이음이에요. 그다음에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 이렇게 볼 수 있고 갭정션 통로죠. 이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에는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왜? 역류를 하면 안 되니까. 자,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실과 폐동맥, 대동맥 줄기 사이에도 판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는 총 4개의 판막이 있어요. 어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하나,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하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하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판막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은 4개의 한방향 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흐를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판막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삼천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것을 이천판 혹은 승모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대동맥과 또 이 허파동맥도 이 판막이 있다고 했어요. 자, 좌심실과 연결된 아이가 대동맥입니까? 폐동맥입니까? 자, 좌심실은 온몸을 순환하는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 판막 혹은 대동맥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왼심실 반월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대동맥판이 좀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맥판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폐동맥, 오른심실과 폐동맥 여기에 판막이 하나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위치에 따라서 그냥 오른심실 반월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허파 동맥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총 4개예요. 자, 우심실과 허파동맥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파동맥판. 좌심실과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는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제 피가 가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동맥판. 그 다음에 자, 모든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심방은 어떤 피가 들어오는 부분이냐? 자, 온몸 순환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좀 더러운 피예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많은 피. 그 피가 어디로 내려오냐? 우심실로 내려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딸깍하고 판막이 닫혀요. 그럼 우심실에서 어떤 순환이 시작되느냐? 폐순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거쳐서 어디로 간다? 좌심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주 막 산소나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 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가 어디로 내려온다? 좌심실로 내려와요. 좌심실에서 그러면 뭐 온몸 순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동맥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지금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면 딸깍 일단 닫아요. 역류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게 되면 딸깍 닫아요. 또 역류하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거쳐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의 판막이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판막에 대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자, 총 4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오른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삼천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삼천판. 그리고 왼쪽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천판 혹은 승모판. 자, 오른 심실과 허파동맥 사이에 허파동맥판. 자, 왼쪽 좌심방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판. 이렇게 4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천판이고요. 오른심방과 오른심실 사이. 그다음에 이천판, 승모판, 왼심방과 왼심실 사이. 자, 여기 허파동맥판이고요. 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오른 심실과 허파동맥 사이. 자, 에어리틱 밸브가 대동맥판이고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왼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렇게 4가지를 볼 수 있다.
자, 판막은요. 자, 높은 압력에 대해서 반복적인 폐쇄에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계속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복구나 교환 없이 80년 이상 잘 작동이 돼요. 수축하는 심장 안쪽 공간을 정밀하게 폐쇄하고요. 뭐 심실과 심방 사이에 3천판 오른쪽, 왼쪽에 2천판 그리고 대동맥과 이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판, 오른 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폐동맥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 수축기예요. 수축기. 혈액을 막 내뿜어야 될 때. 자, 여기 지금 뭐 수축기의 혈액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자, 3천판에서 내려와서 딸깍하고 닫히고 자, 오른 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이제 간 다음에 또 딸깍하고 닫히고 자, 여기도 지금 좌심실에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오고 딸깍하고 닫히고 좌심실에서 대동맥판으로 연결될 때 또 딸깍하고 닫혀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수축, 판막이 닫혀 있는 상태, 또 열려 있는 상태. 수축기와 이완, 수축기와 이완기의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볼게요. 이제 자,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심장에서 밀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 그리고 또 박동 죄송합니다. 자, 요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 뚝딱 뚝딱 하는 수축과 이완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했던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고요. 자, 오른쪽에 3천판 왼쪽에 2천판 혹은 승모판 자, 오른 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폐동맥판 왼 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대동맥판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심장의 주기는요. 자, 심장은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수축 단계를 수축기, 이완 단계를 이완기라고 하고요. 심방의 수축은 심실을 이완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방은 수축을 하고 심실은 이완이 돼야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안정 시의 심박수, 뭐 수축은 1분에 75회, 그 다음에 수축은 0.3초에서 0.2완이 0.5초. 그런데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1분에 180회 뛰고요. 수축은 0.2초, 이완이 0.13초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완이 확 하면서 이 이완기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장 전도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들을 잘 유지해 가시면서 규칙적인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과제는
Y 클래스에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때에 기한 내에 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면 10주차 조직학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고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